미국 LA 캘리포니아 주택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15초 만에 5살 소녀가 코요테에게 습격당해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코요테 문제로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한국의 진돗개가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코요테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코리아 TV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LA 브룩사이드 사는 케이트 존슨입니다. 남편 에릭과 5살 딸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죠. 2년 전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브룩사이드는 완벽한 주거 단지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깨끗한 거리, 잘 정돈된 공원, 친절한 이웃들, 특히 집 뒤에 숲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에밀리는 마당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고 저희 부부는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였어요. 으응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도시 근교의 일반적인 소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또 그 소리가 들려요. 어느 밤 창문을 닫으며 에릭에게 말했어요. 코요테 소리 같은데요. 요즘 이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하더라고요. 에릭의 말에 그저 어깨를 으쓱했죠. 코요테라면 LA 교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니까요.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제니퍼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케이트, 우리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혹시 봤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는 반려동물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였다가 나중에는 정원에 있던 소형견들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죠. 다들 불안해했지만 실제로 코요테가 공격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통계였습니다. 전년 대비 어린이 위협 신고가 평균 12건이나 늘었고 반려동물 피해는 135건이나 증가했어요. 주거지역 침입도 47%나 늘어났죠. 이런 수치를 들으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웃 장외이의 말에 웃으며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마당에서 놀 때면 더 그랬죠. 장 씨의 자신감과는 달리 실제로 코요테 소리가 들리면 그의 반려견 체리는 꼬리를 말고 집 안으로 도망치곤 했거든요. 체리가 그렇게 겁이 많나요? 어느 날 장 씨에게 물었어요. 체리 종은 싸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동네 사람들은 각자 방법으로 코요테에 대비했어요. LED 감지 조명을 설치하는 가정도 있었고 초음파 퇴치기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 집도 에릭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코요테들은 금세 적응했죠. 심지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지나가는 모습까지 녹화됐어요. 저 녀석들, 너무 영리한 것 같아요. 에릭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동네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마크의 골드리트리버가 정원에서 공격을 받았고 여러 집 마당에서 코요테 발자국이 발견됐죠. 저는 에밀리가 밖에서 혼자 놀게 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 누구도 곧 일어날 끔찍한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화롭던 어느 오후였어요. 5살 에밀리가 코요테에게 습격당한 그 순간 저는 어머니로서 최악의 공포를 경험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달려가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에릭은 차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에밀리는 마당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때때로 창문 너머로 에밀리를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에밀리가 자동차를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어요. 잘했네, 에밀리. 웃으며 대답했죠. 그때였어요. 제가 냄비에 물을 붓고 있을 때 갑자기 에밀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을 때 코요테 한 마리가 에밀리의 다리를 물고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땅바닥에 손톱을 박으며 저항하고 있었지만 코요테는 그런 저항을 무시한 채 에밀리를 숲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에밀리!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지만
에릭이 더 빨랐어요. 코요테는 에릭의 목소리에 놀라 잠시 멈칫했고 에밀리의 다리를 놓고 몇 미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에릭과 저를 응시하며 으르렁거렸죠. 에릭이 에밀리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곧바로 에밀리에게 달려갔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에밀리를 안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다리에서는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일본인 이웃 다케시가 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아키타견도 함께였죠. 괜찮습니까? 비명소리가 들려서요. 다케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코요테가 에밀리를 공격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놀랍게도 다케시의 아키타견은 코요테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코요테는 아키타견을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둘이 냄새를 맡으며 친근하게 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케시 아키타견이 코요테와 같이 노니 다케시가 당황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에릭이 에밀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다행히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눈에 남은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 에밀리는 마당에 나가기를 거부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창문을 보면 코요테가 나타날까 두려워했죠. 다시는 마당에서 놀지 않을 거예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건 이후 동네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참석했죠. 이제 이건 단순한 동물 출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주민회 회장 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계 이웃장 씨는 본인 반려견 체리가 코요테에서 마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죠. 체리는 티베탄 마스티프예요. 얼마나 강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씨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코요테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의 개는 테이블 밑으로 숨어버렸죠. 다케시도 더 이상 아키타견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가 코요테와 너무 친해졌나 봅니다. 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회의는 격렬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리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진돗개라는 개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늑대와 맞서 싸우며 가축과 가족을 보호해왔다고 해요. 그들을 데려오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모두가 회의적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공포에 찬 눈동자를 볼 때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돗개를 데려오세요. 제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다시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3마리의 진돗개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에밀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줄지 예상하지 못했죠. 주민의 결정 이후 진돗개 도입까지는 3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기간 동안 코요테 출몰은 더욱 빈번해졌고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에밀리의 사건 이후 저는 딸이 마당에 나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어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기만 해도 에밀리는 공포에 떨었죠. 코요테가 언제 사라질까요, 엄마? 에밀리가 창가에서 물었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달래주긴 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임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죠. 에릭이 LED 감지 조명을 제안했고 브룩사이드 전체에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어요. 코요테 출몰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요테들은 조명에 적응했어요. 심지어 밝은 조명 아래서도 태연하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죠. 이번엔 초음파 퇴치기는 어떨까요? 이웃 마크가 제안했어요. 마크는 소방관이었는데 지난달 그의 골드리트리버가 코요테에게 공격당한 후로 이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동네에서 공동 구매를 했고 각 가정마다 초음파 퇴치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코요테들은 초음파에도 금세 적응했고 오히려 퇴치기가 설치된 집 근처에서 더 자주 목격되었죠. 이 녀석들 정말 똑똑해요. 톰 해리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직 경찰이던 톰은 동네 보안 담당을 자청했어요. 감시 카메라를 좀 더 설치해봅시다. 최소한 코요테의 패턴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룩사이드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우리는 코요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코요테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행동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로 활동했고 특히 쓰레기 수거일 전날 밤에 출몰이 잦았습니다. 코요테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톰이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에밀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창밖을 보면 공포에 떨었죠.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지만 에밀리의 트라우마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엄마, 코요테가 다시 올까요? 에밀리가 자기 전에 물었어요. 아니, 오지 않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지켜줄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존슨 씨, 진돗개가 정말 코요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봐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티베탄 마스티프가 그러지 못했는데. 장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 개는 진짜 티베탄 마스티프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평범한 개죠. 체구만 크고. 그 고백에 놀랐지만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코요테였으니까요. 주민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리사가 진돗개 도입에 관한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마리의 성견 진돗개가 이번 주말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3마리나요? 1마리로는 부족한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진돗개는 협동해서 일한다고 해요. 1마리는 리더 역할, 1마리는 기습 공격 담당, 나머지 1마리는 주민 보호 담당이라고 합니다. 리사의 설명에 다케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걔가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고요? 믿기 어려운데. 제게도 그건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에밀리의 공포에 찬 눈동자를 볼 때마다 어떤 희망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돗개들이 도착했다고요. 에릭과 저는 에밀리를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이 한국개들이 우리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길,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묘하게 긴장됐어요. 마치 중요한 인물을 맞이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에밀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어떻게 생겼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중형견이고 주황색 털에 꼬리가 말려있대. 에릭이 룸미러로 에밀리를 보며 대답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리사와 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리사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어요. 화물칸에서 곧 나온대요. 한국에서 특별 관리자가 함께 왔다고 합니다. 리사가 알려줬어요. 잠시 후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3마리의 개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돗개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당당하고 우아했거든요. 황갈색 털에 꼬리가 말려있고 총명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남성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이 아이들은 레인저, 세이지, 루나입니다. 모두 특별 훈련을 받은 진돗개죠. 김 교수는 가장 큰 진돗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레인저는 4살 수컷으로 리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침착하고 지능적이죠. 다음으로 날씬하고 날렵해 보이는 진돗개를 소개했어요. 세이지는 3살 수컷인데 가장 빠르고 민첩합니다. 기습 공격을 담당하죠. 마지막으로 3마리 중 가장 부드러운 인상의 진돗개를 가리켰습니다. 루나는 3살 암컷으로 주민과 아이들 보호를 담당합니다. 온순하지만 위협이 있으면 매우 용맹해요. 개들이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일한다고요? 다케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늑대와 맞서 싸우며 진화했어요. 자연스럽게 협동하는 능력을 갖게 됐죠. 우리는 진돗개들을 차에 태우고 브룩사이드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는 루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루나는 에밀리를 보자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죠. 엄마, 루나가 웃고 있어요. 에밀리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브룩사이드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돗개들을 보러 나온 거였죠. 장 씨와 다케시도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개들도 있었어요. 진돗개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독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레인저가 앞장서더니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세이지는 재빠르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루나는 에밀리와 다른 아이들 근처에 머물렀죠. 저기 봐요. 벌써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요. 리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첫날부터 마을 곳곳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레인저는 주로 마을 경계를 돌았고 세이지는 빠른 속도로 여러 구역을 오갔습니다. 루나는 학교 버스 정류장과 놀이터 근처를 지켰죠. 마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톰이 감탄했습니다. 이 개들은 우리 마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마당을 지켜봤어요. 레인저가 우리 집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죠. 그의 모습은 왠지 안심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톰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코요테 발자국이 줄었어요. 어제는 평균 15곳에서 발견됐는데 오늘은 단 3곳뿐이에요. 정말요? 놀라서 물었어요. 게다가 진돗개들이 곳곳에 영역 표시를 했어요. 코요테들이 이걸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모두가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케시는 진돗개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다 감탄했습니다. 이 개들, 닌자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죠? 장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 개는 저렇게 못해요. 그날 저녁,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루나가 어때? 마음에 들어. 에밀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나는 무섭지 않아요. 코요테가 오면 쫓아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에밀리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코요테 출몰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반려동물 실종 신고도 없었어요.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코요테들은 영리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더 큰 무리를 이끌고서요. 평화로운 날들은 보름 정도 지속됐어요. 주민들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에밀리도 조금씩 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루나가 함께 있을 때뿐이었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었죠. 루나는 에밀리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어요. 에밀리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 앉아 지켜보고 책을 읽으면 발치에 누워 있었죠. 엄마, 루나가 제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루나는 내가 뭘 해도 다 좋아하지.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레인저와 세이지도 마을의 일부가 되었어요. 레인저는 매일 아침 브룩사이드의 경계를 따라 순찰을 돌았고 세이지는 놀라운 속도로 마을 곳곳을 오갔죠. 진돗개들은 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 아이들은 루나를 무척 좋아했고 어른들은 레인저의 침착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개들은 정말 특별해요. 리사가 어느 날 말했어요. 보통 개와는 달라요.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을의 수호자였죠. 하지만 모든 평화에는 끝이 있는 법이에요. 그날은 특별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에밀리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낮고 긴장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거 레인저 소리 같은데요. 에릭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레인저가 우리 집 앞 잔디밭에 서서 하늘을 향해 울고 있었죠. 곧이어 다른 집 방향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이지와 루나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때였어요. 톰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코요테 6마리가 북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6마리라니 이전에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모두 집안에 머물러요. 톰이 당부했어요. 진돗개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에릭은 에밀리를 침실로 데려갔고 저는 창가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3마리 진돗개가 우리 집 앞에 모였습니다. 마치 작전 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레인저가 중앙에 서고 세이지와 루나가 양옆에 있었죠. 저것 좀 봐요. 에릭이 돌아와 창가에 서며 말했어요.
마치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진돗개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레인저는 북쪽으로, 세이지는 동쪽으로, 루나는 우리 집 근처에 머물렀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밤은 더욱 깊어졌고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북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동물들의 으르렁거림과 짖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코요테와 진돗개가 싸우고 있어요. 에릭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창문을 통해 북쪽을 바라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로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갑자기 동쪽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세이지가 코요테와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들이 괜찮을까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돗개는 1000년 동안 늑대와 싸워온 개예요. 분명 이길 거예요. 에릭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어요. 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새벽이 밝아오자 주민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어젯밤 소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톰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해요. 톰이 태블릿을 펼쳤어요. 영상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인저가 코요테 한 마리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었어요. 코요테는 크기가 레인저보다 훨씬 컸지만 레인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 코요테의 다리를 물었죠. 코요테가 비틀거리는 순간 세이지가 측면에서 나타나 기습 공격을 했어요. 두 마리의 진돗개가 완벽한 협동으로 코요테를 제압한 거였죠. 다른 영상에서는 루나가 두 마리의 코요테를 상대하고 있었어요. 루나는 한 마리를 향해 짖으며 위협하다가 다른 한 마리가 접근하면 재빠르게 방향을 바꿨죠. 결국 코요테들은 루나의 전술에 혼란스러워하며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장씨가 감탄했어요. 티베탄 마스티프는 저렇게 못해요. 아키타견도 마찬가지예요. 다케시도 인정했죠. 이 개들은 마치 닌자 같아요. 그날 오후 레인저, 세이지, 루나가 돌아왔습니다. 세 마리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부상은 없었어요. 루나는 곧바로 에밀리에게 달려갔고 에밀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루나를 안았습니다. 루나가 돌아왔어요. 엄마, 루나가 저희를 지켰어요. 에밀리가 외쳤어요. 그날 이후 코요테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의 영역을 인정하고 물러난 거죠. 진돗개들은 브룩사이드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고 그 누구도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돗개와 브룩사이드 주민들의 특별한 유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코요테와의 대결 이후 브룩사이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아왔고 사람들은 다시 마당에서 바베큐를 즐기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돗개들이 있었죠. 케이트, 오랜만에 저녁 산책 나가볼까요? 에릭이 어느 날 제안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했죠. 우리 가족은 에밀리 손을 잡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루나가 충실하게 옆을 지켰고 가끔 레인저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마, 레인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에밀리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레인저는 항상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교수는 진돗개들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어요. 그는 노트북에 자세한 기록을 남기며 진돗개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봤죠. 놀랍습니다. 김 교수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네요. 주민들은 진돗개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마을 중앙공원에 전용 쉼터를 만들고 깨끗한 물과 고급 사료를 제공했죠. 하지만 진돗개들은 거기 머무르는 것보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들에게 브룩사이드 전체가 자신들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진돗개들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요. 톰이 말했습니다. 마치 군인처럼요. 진돗개들은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인저는 늘 진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가끔 아이들이 공을 던져주면 즐겁게 물어오기도 했죠. 세이지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빠른 속도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루나는 가장 친근했죠.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다정했고 에밀리의 방에서 자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루나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에밀리가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에밀리의 수호천사였죠. 주민들은 잊지 않고 진돗개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마을 어린이들은 미술 시간에 진돗개 그림을 그렸고 초등학교에서는 우리의 영웅 프로젝트로 진돗개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케이트, 이거 봐요. 에릭이 어느 날 지역 신문을 들고 왔어요. 신문에는 한국 진돗개, LA 교회 마을을 코요테로부터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가 전국 뉴스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였죠. 와, 정말 대단해요. 놀라서 말했어요. 얼마 후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리포터는 레인저, 세이지, 루나의 활약상을 촬영하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죠. 이 개들이 어떻게 코요테 문제를 해결했나요? 리포터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코요테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호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협동심이 놀라웠죠.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LA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서도 코요테 문제로 고민하던 주민들이 진돗개 도입을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갑작스런 관심에 바빠졌죠.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진돗개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 씨와 다케 씨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돗개를 인정하고 존경했어요. 제 티베탄 마스티프, 아니, 중국개는 이제 레인저와 친구가 됐어요. 장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함께 놀아요. 우리 아키타견도 세이지를 따라다녀요. 다케 씨가 웃으며 덧붙였죠. 세이지의 속도를 따라가진 못하지만요. 주민회에서는 진돗개를 브룩사이드의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통과됐어요. 마을 입구에는 진돗개가 지키는 마을 브룩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진돗개의 날로 정했습니다. 에밀리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코요테 습격 이후 악몽에 시달리고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던 아이가 이제는 루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용감한 아이로 바뀌었죠. 엄마, 루나랑 공원에 가도 돼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멀리 가진 말고 늘 루나와 함께 있어야 해. 알았어요. 루나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돗개들은 우리 마을을 코요테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에밀리의 두려움도 치유해준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하고 있었어요. 레인저, 세이지, 루나도 함께였죠. 에릭이 고기를 굽는 동안 저는 진돗개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마당 가장자리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가끔 에밀리가 던진 공을 쫓아가 즐겁게 놀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에릭에게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래요. 진돗개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브룩사이드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3마리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의 브룩사이드 활약 소식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LA 지역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던 이야기가 전국 뉴스로 그리고 마침내 국제 뉴스로까지 확대됐죠. CNN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계, 현대 미국 교회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어요. 오늘 인터뷰 준비됐어요? 에릭이 물었어요. 네, 하지만 긴장돼요. 전국 방송이라니.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날 오후 CNN 취재팀이 우리 집을 찾았어요. 에밀리는 루나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코요테가 제 다리를 물었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루나가 오고 나서는 이제 안 무서워요. 루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에밀리가 루나의 목을 안으며 말했어요. 리포터는 브룩사이드 전체를 돌아다니며 진돗개들의 활약상을 취재했습니다.
레인저가 마을 경계를 순찰하는 모습, 세이지가 빠른 속도로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 루나가 아이들과 노인들을 고호하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죠. 이 개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들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진돗개로 브룩사이드 커뮤니티의 수호자이자 영웅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에서 코요테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들이 진돗개 도입을 문의했고, 한국 진돗개 보존 협회는 갑작스런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도 천연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중요한 품종이에요. 무분별한 수출은 안 되지만 적절한 과정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 소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어느 날 한국 대사가 직접 브룩사이드를 방문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대사가 주민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1000년 넘게 한국인과 함께 해온 충직한 동반자죠.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사는 레인저, 세이지, 루나에게 특별 제작된 메달을 수여했어요. 메달에는 한글로 용맹한 수호자라고 새겨져 있었죠. 에밀리는 루나의 메달을 자랑스럽게 만지며 기뻐했습니다. 루나가 메달 받았어요. 루나는 영웅이에요. 에밀리가 외쳤어요. 우리 이웃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장 씨와 다케 씨는 이제 진돗개들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죠.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장 씨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데 한국 문화에도 분명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다케 씨가 동의했죠.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인데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국 문화교실에 등록했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장 씨는 심지어 자신의 가게에 한국 제품을 들여놓기 시작했죠. 다케 씨는 법률사무소에서 한국계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준비했고요. 브룩사이드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열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물론 진돗개에 대해 배웠죠. 에밀리의 학급에서는 진돗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고 에밀리는 루나의 모습을 그려 1등을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 그림을 학교 복도에 걸어준대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루나도 내 그림을 보면 무척 자랑스러워할 거야. 동물 행동학자들과 연구자들도 브룩사이드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진돗개의 협동 행동과 영역 수호 본능을 연구하기 위해 왔죠.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은 진돗개의 사회적 지능과 협동 행동 패턴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진돗개들의 행동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팀 리더가 말했어요. 그들의 협동 방식은 무리 사냥을 하는 늑대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해요. 각자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동물보호협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코요테 마이너스 인간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브룩사이드를 연구했죠. 이전에는 코요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포획이나 사냥을 이용했지만 진돗개 모델은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 대표가 설명했어요. LA 카운티에서는 코요테 관리를 위한 진돗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로 코요테 출몰이 심각한 5개 지역에 진돗개들을 도입하기로 했죠. 김 교수는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진돗개의 적응과 훈련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초청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뒷마당에서 한국식 바베큐를 준비했어요. 장 씨와 다케 씨 가족도 초대했죠. 에릭이 불판에서 불고기를 구우며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3마리 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그게 진돗개의 힘이죠.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요. 저는 에밀리와 루나를 바라봤어요. 에밀리는 루나의 등에 올라타고 노는 중이었고
루나는 그런 에밀리를 인내심 있게 받아주고 있었죠. 레인저와 세이지는 마당 가장자리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우리 마을은 이제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 진돗개가 수호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돗개들이 브룩사이드에 온 지 365일, 그동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변모했어요. 지난해 같은 날, 코요테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마을이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목한 커뮤니티 중 하나가 되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첫 번째 진돗개의 날, 축제가 열리는 날이니까요. 마을 공원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국 전통 깃발과 장식들로 꾸며졌고 한국 음식 부스가 즐비했죠. 비빔밥, 불고기, 김치, 떡볶이 모두 주민들이 직접 배워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와, 정말 멋진 축제네요. 공원에 도착하자 감탄했어요. 에밀리는 이미 루나와 함께 달려가고 있었죠. 루나는 늘 에밀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주었어요. 에밀리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축제의 중심에는 세 개의 동상이 있었어요. 레인저, 세이지, 루나의 모습을 본뜬 청동 조각상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브룩사이드의 수호자들이라는 명판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용맹하고 충직한 한국 진돗개에게 영원한 감사를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동상이에요. 에릭이 감탄했어요. 주민들이 모금해서 만들었대요. 리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들 진돗개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동상 주변에는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에밀리의 편지도 있었죠. 사랑하는 루나에게. 루나는 제 최고의 친구예요. 코요테가 무서웠을 때 루나가 지켜줬어요. 이제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루나 덕분이에요. 영원히 사랑해요. 에밀리가 그 편지를 읽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에밀리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축제에는 특별 손님들도 왔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 LA 카운티 관계자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진돗개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역 대표들까지 다들 브룩사이드의 성공 사례를 배우러 온 거였죠. 김 교수는 진돗개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는 진돗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의 일부라고 설명했죠. 진돗개는 20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 해왔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진돗개와 비슷한 모습의 개가 그려져 있죠. 그들은 항상 충성스럽고 용감하며 주인과 영역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장 씨가 이제는 유창한 한국어로 질문했어요. 진돗개의 협동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게 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오랜 시간 동안 늑대 같은 포식자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죠. 다케시는 이제 한국 음식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그는 불고기를 접시에 가득 담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도 매주 한 번은 한국 요리를 만들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진돗개 시범 공연이었어요. 레인저, 세이지, 루나가 함께 훈련된 동작을 선보였죠. 그들의 완벽한 협동과 뛰어난 지능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저 개들, 거의 사람 같아요. 누군가 외쳤어요. 공연 후 브룩사이드 아이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불렀죠. 에밀리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맨 앞줄에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우리 에밀리, 정말 예쁘네요. 에릭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에밀리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축제는 저녁까지 계속됐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진돗개들을 위한 특별 공간에 모였습니다. 마을 공원 한쪽에 진돗개 쉼터가 새로 지어졌거든요.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이곳은 진돗개들의 집이자 브룩사이드의 자랑입니다. 리사가 테이프를 자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세대가 이곳에서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본받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레인저, 세이지, 루나가 새 집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루나는 매일 밤 에밀리의 방에서 잘 테지만 이 공간은 그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에밀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